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먼저 인사드렸던 김필립의 교육 트렌드 읽기라는 맥락으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주제는 요즘 시기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시의적절한 그러한 주제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 그것을 탁 뽑아서 이 대치동의 현재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현명한 전략으로 대응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분석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분석을 한 후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3 학부모님들의 고민은 무엇이냐? 중3 지금 시기부터 아니면 조금 있으면 중3 같은 경우는 좀 과정이 일찍 마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교과 과정이 끝나는 그러한 중3이 앞으로 남은 대략 3달 정도 또는 4달 정도를 어떻게 보내야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수학에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또는 수학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우선 대치동의 분위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다른 곳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혹시 주위에 중3 학부모님들 계시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3 학부모라면 학원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권유를 하나요? 대부분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어차피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 대략 12월부터 카운팅을 한다면 12, 1, 2, 3달, 3개월 정도일 텐데요. 그 짧은 시간에 어설픈 선행 아니면 대충 나가는 선행 그리고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선행을 하기보다는 그냥 화끈하게 정말 아이의 한 학기만을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겠죠. 수학상.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보는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일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반, 2달 지나면 바로 기말고사를 보게 되겠죠. 근데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다 똑같이 수학상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그러면 어차피 남아있는 3달 또는 한 3달 반, 4달 그 정도 되는 기간에 딱히 선행을 많이 나갈 수도 없으니 차라리 선행 말고 바로 코앞에 닥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만 집중적으로 파자. 씹어 먹을 듯이 파자. 그리고 풀고 또 풀고 또 풀자. 이런 플랜을 갖고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트렌드는 중3은 남아있는 겨울방학 포함해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고등수학 상을 집중적으로 파는 그러한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허망한 전략으로 그 황금 같은, 아니 황금보다 저는 더 소중한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황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허망하다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낭비라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집중적으로 한 3, 4개월을 파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을 정복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략이 어긋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자원을 투입해서 고등수학 상만 드립다 팠는데 생각보다 성적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기까지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가 굉장히 정확하게 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라도 말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고등수학 상만 파면 고등수학 상을 잘하게 될 것 같죠. 근데 왜 안 되냐면 이 고등수학 상만 파는 걸로는 응용력이나 창의력 그리고 융합력이 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기는 느는데 그게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대폭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많이 본 어디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베껴온 아니면 그 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참고해서 만든 문제들은 어찌어찌해서 맞힐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선생님들도 늘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들로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응용 능력을 측정하고 또는 평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문제 또는 못 본 문제 그리고 한 번도 대한 적이 없는 유형은 손을 못 대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내신에서도 그런 킬러 문항들이 꽤 등장합니다. 결국 내신도 그렇게 드립다 고등수학 상만 파서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탐 대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수학 상을 잡자고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등수학 상만 그렇게 팠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고등수학 상은 어찌어찌 아주 잘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고등수학 하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등장하는 더 높은 수준의 수1, 수2, 화통, 미적 이런 것들은 언제 하죠? 혹시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건 아니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통틀어서 여름방학은 요즘 굉장히 짧습니다. 뭐 대략 한 3주 정도? 따라서 여름방학 3주에 그 다음 학기, 2학기 과정, 뭐 고등수학 하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준비 없이 바로 고등수학 하 과정에 가서 어떻게 그 고등수학 하를 감당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 선행을 폄하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냥 강의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현장 강의에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공부하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고등수학이 설마 예습 하나도 없이 선행 하나도 없이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이해하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초등수학 또는 중등수학은 선행이 없어도 아니면 선행이 조금밖에 안 돼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문제 없죠. 물론 일반적인 평범한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고등수학은 공부 좀 한다고 공부에 다리를 좀 떠는 아이들까지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속수무책인 그러한 아주 깊고 넓고 그리고 아주 높은 그러한 수준의 수학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예습이나 선행 없이 돌파하자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2년 동안의 학교 생활 중 여름방학은 제가 너무 짧아서 그냥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이 12번이 있을 텐데요. 그 12번의 겨울방학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오롯이 알토란같이 시간이 넉넉하게 남는 그 유일한 한 번의 방학이 중3 겨울방학입니다. 왜냐하면 학제가 바뀌고 그리고 중간에 뭐 나와라 봄방학 다시 주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교육과정도 좀 일찍 끝나고 그래서 정말 아주 소중한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남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파자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고등학교 가서 좋은 수학 성적을 받고 적어도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수포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수학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제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3 남아있는 겨울방학은 고등수학 전체를 꼭 봐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고등수학 전과정을 보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저희는 해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공부의 집중도를 엄청나게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집중과 몰입을 유난히 많이 향상시키고 거기에다가 노력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충분히 중3 겨울방학 한 번에 고등수학 전 범위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중이나 몰입도가 좀 떨어져서 다 끝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최대한 수2까지는 꼭 다 마스터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2까지 본 아이가 고등수학 상을 접하는 거하고 겨우 수학 상만 판 아주 협소한 범위의 고등수학 한 아이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것도 제가 아주 깊은 그리고 큰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선행을 자꾸 착각하고 그리고 오해하는데요. 선행은 앞에 배울 걸 단순히 그냥 미리 당겨서 공부하고 간다는 그러한 저급한 아니면 그러한 단순한 교육 전략이 아닙니다. 선행의 목적은 선행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가능한 한 많이 폭넓게 다양하게 장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학 도구의 다양화는 곧 응용력, 창의력과 연계됩니다. 물론 도구가 없이 문제를 풀어낼 때도 창의력이나 응용력이 동원이 되죠. 하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수학에 타고 태어난 천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구가 없이도 연구하고 응용하는 걸 굉장히 즐기니까. 제가 오늘 만든 이 영상은 그런 상위 0.1%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다수의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팁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 아이가 수학을 대할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양의 수학적 도구를 늘려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느냐? 우선 문제를 풀 때 응용력이나 창의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왜냐? 아니 다루는 도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향상되겠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공포도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도구가 많고 다양하고 특히 응용이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아이들한테는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수학을 가능한 한 많이 하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엉터리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엉터리 선행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진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고등수학을 다 끝내거나 최소한 미적분이 들어가 있는 수2까지 끝내고 수1 문제를 대한다면 수1 문제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훨씬 잘 풀립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을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는 첫 번째 시험을 정말 잘 보고 싶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고등수학 1만 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고등수학을 가능한 한 넓고 깊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만약에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수2까지는 끝내고 고등학교 교문을 지나게 되는 거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상을 훨씬 더 기대보다 잘 치를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임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 시기 교육과정이 다른 학년보다 조금 빨리 끝나고 그리고 오롯이 알토란같이 남는
이 한 3개월, 4개월의 중3 겨울방학 시간은 황금의 시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이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 잘못된 전략으로 그리고 단세포적인 전략으로 고등수학 상만 드립다 파는 그러한 한심한 전략은 거두길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더 크게 보는 전략, 그 좁은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말고 크고 넓게 보는 전략. 그래서 좀 잃는 것처럼 보이는 소실, 그러나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대탐, 소실 대탐의 전략을 갖고 중3 겨울방학을 보낸다면 정말 상상 이상의 큰 수학에서의 성과를 이루어내게 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 말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